요새 뭐 보셨어요? 최근 연예인 관련 몇몇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분들이 계세요. 기자분들도 전화를 걸어서 물으시고 메일로 그 일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구독자도 계셨고요. 저는 방송 내용만 다룹니다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방송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경실 씨의 우월한 문제, 홍진경 씨의 그 빨간 옷 착용 문제, 또 이희경 씨의 그 MBC 놀면 뭐하니 퇴출권, 이 세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가치관에 따라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쉬어가는 시간쯤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경실 씨 우아란, 그 이경실 씨의 이름을 붙인 우아란이라는 달걀이 출시되었는데 조혜련 씨의 SNS 홍보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4번 난각이 선명한데 알 30개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계란에 붙은 난각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죠. 품질을 두고 붙이는 번호가 아니라 닭 사육 환경이 어떤지 알려주는 번호예요. 1번은 방사에서 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즉 자연 환경에서 노아 기르는 닭이 낳은 알이고요. 4번은 그 케이지에 갇혀서 지내는 닭이 낳은 알이에요. 그 케이지의 크기가 A4 용지 한 장 정도라고 합니다. 평생 그 케이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알을 낳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번 알이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주워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란을 주문할 때 주로 2번이나 3번을 구입하는데 그때 가격을 고려해서 삽니다. 4번 란은 일반적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마트에서 세일할 때는 5,000원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아란이 4번 난각인데 15,000원이라니까 왜 저렇게 비싸?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논란이 일자 이경실 씨가 입장을 밝혔어요. 사람들이 그 난각 번호가 곧 품질의 기준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우아라는 원료, 신선도, 관리가 기준이라면서 달걀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소비자가 4번은 질이 낮고 1번은 무조건 좋다고 여긴다고요? 누가 그래요? 소비자들 다 꼼꼼히 따져보고 삽니다. 소비자가 4번 달걀 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그 사육 환경 때문이에요. 이경실 씨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4번 난각의 달걀, 즉 갇혀서 지내는 닭이 낳은 알에 우아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가치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경실 씨가 방송에서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조혜련 씨에게 자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도 가르치려고 하시네요. 너희가 뭘 몰라서 그런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도, 이런 식으로 강황, 동충, 하초 등 고가의 원료를 급여해서 값이 비싸다는데 좁은 케이지에 가둬놓고 고가의 사료로 품질을 높인다? 차라리 좀 넉넉한 사육 환경을 갖춰주지. 듣자니 4번 난각의 달걀이 2026년에는 사라질 전망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육 환경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는 등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싶은데 주변에 현명한 분들이 계시던데 움직이기 전에 조언을 좀 구하세요. 두 번째, 홍진경 씨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붉은 스웨터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 그 때문에 크게 비난을 샀습니다. 저는 홍진경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그런 사진을 올렸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나름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그 유튜브 채널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는 마당에 스스로 해를 끼칠 일을 저지른다고요? 넷플릭스 도라이버에서 보니까 그 사업체 올해 누적 판매액이 3,100억 원이던데요. 설령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해도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국민의 반 이상과 싸움을 하겠다는 정면 도전인 건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홍진경 씨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핑계고에 출연해서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어요. 저도 그 발언이 더 의아하던데요. 홍진경 씨 채널이 대선 전에 대선 후보 3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치러질 즈음에 사업상 아주 중요한 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사전 투표조차 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선 자체를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 세 사람 모두를 인터뷰한 사람이 대선을 잊었다? 대선 후보들은 홍진경 씨를 믿고 선택을 했을 텐데요. 이건 죄송한 일 아닌가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쪽 사람 말을 들으면 네 말이 맞다. 저쪽 사람 말을 들으면 제 말도 맞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 긍정적이어서 좋긴 한데 저는 이 사람은 또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또 저래? 하게 되던데요. 그리고 이희경 씨의 그 MBC 놀면 뭐하니 하차건, 이희경 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하차가 아니라 퇴출이라는 건데요.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거죠. 스케줄이 바빠서 하차하는 것으로 포장을 잘 해주겠다고.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를 하면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MC 자리도 없던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희경 씨 자리에 김종민 씨가 들어갔죠. 자연스럽게 대중은 그 문제의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기막힌 노릇이지만, 그런데 대중이 보기에는 이희경 씨가 그 소속사가 시켰다고는 해도 그 대처를 늦게 해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여성이 올렸다는 글을 보지 않아서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희경 씨는 내내 묵묵부답이고 주요 방송사들이 서둘러 하차를 시키니까 이게 뭐가 있기는 한가 보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처 시점이 중요하다는 걸 이희경 씨도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보다는 그 문제의 면치기 사건, 제가 워낙 면치기를 질색을 하는지라 더더욱 그 장면을 보고 아연했어요. 19금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태를 거르지 않고 내보낸 제작진,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배우 심은경 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부분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희경 씨가 데프콘 씨 채널에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사전에 심은경 씨에게 내가 심하게 무례하게 굴 것이라고 메시지로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설정인 거죠. 2013년 JTBC 썰전이 정치 코너와 예능 심판자라는 방송 비평 코너로 나뉘어 있을 때 제가 김구라 씨의 방송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썼어요. 그 예능 심판자 이 코너가 그 명색이 프로그램 비평일지인데 당시 화제였던 TVN 응답하라 1994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는가 하면 꽃보다 누나는 하도 재미없어서 8번, 9번씩 끊어서 봤다. 감아가면서 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평가를 하려면 프로그램 숙지는 기본이 아닌가. 열심히 보고 연구해온 이들을 왜 오히려 무색하게 만드냐. 이렇게 나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 김수아 PD가 전화를 하셨어요. 프로그램의 책임은 전적으로 PD에게 있는 거라면서 그 부분을 편집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책임이고 그 방송을 보고 오라고 출연자들을 독려하지 못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앞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꼭 보고 오게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방송에서 이거 보라고 해서 봤는데 하면서 김구라 씨가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제작진의 올바른 자세 아닌가요? 이희경 씨의 입장 발표에 이어서 그 즉시 놀면 뭐하니 제작진의 사과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묘하게 그 이희경 씨의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는 느낌? 놀면 뭐하니 추석 특집이 있었죠. 행님 뭐하니 때 이희경 씨가 보여준 진정성, 유재석 씨를 비롯한 멤버들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제작진이 어떻게 그리 사뿐히 지려밟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깝네요. 정준하 씨와 신봉선 씨가 누가 보더라도 서운한 방식으로 하차당했을 때 텔레비평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이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